결혼했는데 왜 자꾸 그 집이 그립지? 넉넉한 삶, 조용한 집, 부족함 없는 환경. 하지만 마광숙은 고백합니다. 거기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마광숙이 진짜 집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따뜻한 복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감정선에 몰입하며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진짜 삶이 시작되는 그 집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공항, 따뜻한 환영 인사 대신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창밖을 응시했고 한동석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숙 씨, 피곤하죠? 라는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무게로 다가왔고 신혼이라는 감정은 익숙함보단 낯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오영재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낯익은 골목,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자 마광숙은 저도 모르게 발끝을 모으고 손끝을 매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공주실이 활짝 웃으며 달려나왔고 왔냐? 신혼부부야. 아이고 좋을 때다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두가 줄줄이 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마광숙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익숙한 온도에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공주실은 뜨끈한 갈비탕을 내오며 이제 빨리 손주 생각해야지 라고 말했고 마광숙은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가족들과 함께 보낸 뒤 두 사람은 한동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LX 호텔 회장이 거주하는 저택은 마치 잡지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요한 조명,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 숨을 쉴 틈이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한결과 한봄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라는 한결의 말에 마광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고마워요. 그 말에 한봄은 환하게 웃었고 마광숙은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놓였습니다. 한동석이 직접 준비한 파스타, 한결이 구운 식빵, 그리고 마광숙이 만든 미역국. 서로의 세계가 한자리에 모여 조용하지만 따뜻한 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소리보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많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어색함이 아닌 존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마광숙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달랐습니다. 이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 맞는 첫날 밤은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은은한 촛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결혼이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선 첫날, 마광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해보자, 우리.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의외였습니다. 왜 자꾸 그 집이 그립지? 그날 밤 마광숙은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조용한 새벽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그리움이 잔잔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부드러운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키친 아일랜드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마광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린 채 나타난 마광숙은 하품을 하며 잘 잤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밀었고 그녀는 자연스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한동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출근하죠. 오늘 막걸리 시향 있는 날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광숙 씨, 이젠 술도가 그만두는 게 어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는 저희 아내로서 그리고 우리 한봄이와 한결이의 엄마로서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마광숙은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긴 제 삶이었어요. 그 집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느꼈어요. 여긴 조용하고 예뻐요.
근데 그게 저를 살게 하진 않더라고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대신 너무 무리하진 말아요.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한동석은 LX 호텔의 회장실에 앉아 회의 일정을 정리했고 마광숙은 단단한 운동화를 신고 독수리 술도가를 향했습니다. 술도가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고자동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어이쿠,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까? 라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마광숙은 웃으며 그럼요, 공장장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이 공간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려준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막걸리 특유의 단내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이 냄새가 그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효조 옆에 앉아 새로운 시제품의 향과 맛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앉은 테이블 위에는 고자동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이 맛 서울 강남에선 못 느껴요.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오천수가 형수님, 이제 회장댁 며느리인데 여기 계속 계셔도 돼요? 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마광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여기 대표예요. 아직도 제 이름 걸린 자리잖아요.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고 작업을 마무리한 그녀는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려다 무심코 발길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던 그녀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여긴 눈앞에는 오영재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대문, 자갈길, 거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따뜻한 노란 불빛까지.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걸어온 자신을 깨닫고 당황한 듯 멈춰섰습니다. 형수님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오흥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젠 회장님 댁으로 가셔야죠. 그 말에 마광숙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한동석의 집을 향했습니다. 넓고 고요한 저택에 들어서자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 설치된 터치패드로 조명을 켜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TV를 켜보았지만 화면은 잡음 뿐이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사람을 만나야 해서 좀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끊었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쁘고 넓은데 너무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그날 저녁 한동석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은 왁자지껄했지만 그녀의 마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조작하며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 전원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온기를 담기엔 너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마광숙은 부엌으로 향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식탁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식도 식기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냉장고와 휑한 식기장이 그녀의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천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어디 계세요? 집이죠. 왜요? 집이요? 지금 그 집에요?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마광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천수는 쿡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형수님 봤어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나와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마광숙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내가 그랬어요? 무의식 중에 걸었나 봐요. 익숙해서. 형수님, 이젠 회장님 댁으로 가셔야죠. 그 말에 마광숙은 멈칫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유독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은 여기가 아닌 거지. 전화를 끄는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정원, 흔들림 없는 나무,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밤. 그녀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 너무 조용해. 잠시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동석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죠? 급한 미팅이 있어서.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요. 밖에서 대충 먹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드세요. 죽이라도 데워줄게요. 하지만 한동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씻고 바로 잘게요. 그는 계단을 올라갔고 거실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광숙은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가족인가요? 그날 밤 마광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시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단하고 시끄럽더라도 그녀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드디어 골든캐슬에 들어간 공주실은 커뮤니티 센터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사모님이라며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문득 그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난 뭘 해야 하지? 헬스를 마치고 사우나로 향하던 길, 수영장을 지나며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성이 여유롭게 배영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평화로운 삶. 공주실이 오래도록 바라던 세계.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전복죽을 입에 넣고 씹던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맛이 없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고자동이 해준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쿰쿰한 향이 진하게 올라오던 그 밥상, 시끄러운 식사 시간, 누군가는 TV를 켜고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우며 허둥대던 그 시간들. 공주실은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말고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주실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수가 내일 오후에 술도가로 갈 거니깐 막걸리 한잔 하자.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엄마. 그녀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이따금 떠오르는 감정은 결국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따가운 햇살이 독수리 술도가 마당의 벽을 천천히 타고 오르던 시간. 대문 앞에 선 공주실은 잠시 숨을 고르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대문 손잡이, 벗겨진 페인트 자국,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짧은 망설임까지. 그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자동이 공장 한켠에서 술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자동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미세스고 여긴 웬일이십니까? 공주실은 짐짓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오면 안 돼? 그 말에 고자동은 무뚝뚝한 얼굴을 하면서도 살짝 미소를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골든캐슬이 더 어울리실 줄 알았지요. 공주실은 속으로 뜨끔했지만 곧장 대꾸했습니다. 거긴 어울릴진 몰라도 살 때는 아니더라고. 두 사람은 공장 뒤편, 예전 공주실이 자주 앉았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나무가 삐걱거리며 오래된 소리를 냈고 그녀는 그 소리마저 반가웠습니다. 고자동은 묵묵히 막걸리 두 사발을 따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잔하시죠? 공주실은 잔을 들고 살짝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막걸리의 텁텁하면서도 구수한 맛.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가 좀 그립더라. 고자동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라는 놀라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 골든캐슬. 거긴 조용하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깍듯하고 아침마다 조식 뷔페 나오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알겠더라.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야. 고자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공주실은 다시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긴 냄새가 없어. 된장 냄새도, 막걸리 냄새도, 생선 굽는 냄새도 그냥 다 가려놓고 깨끗하고 고요하기만 해. 근데 그래서 더 외롭더라. 고자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냄새 많습니다. 사람 냄새도 술 냄새도. 그 말에 공주실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생각나. 그때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공주실을 보고 놀란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공주실은 어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왔다. 골든캐슬은요? 거긴 너무 심심해서. 좀 걸었더니 여기까지 왔네. 마광숙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 공주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 막걸리를 마시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 깊숙한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광수가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어때? 한서방 집에서. 마광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너무 조용해. 그게 좀 무섭고. 맞아.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게 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엔 무서울 정도야. 고자동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시끄러운 데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오후 같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공주실과 마광숙은 시동생들이 있는 집을 잠시 들렀고 거실에 앉아 형제들이 저마다의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란스러움이 그녀에겐 이제 익숙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줄 수 없는 온기. 완벽한 집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 공주실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여기서 살자. 마광숙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결국 자기가 웃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웃었던 곳은 여기더라. 마광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기 계셔야 나도 편해. 두 사람은 그렇게 눈을 맞추고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여기로 오자. 다음날 저녁, 공주실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는 마광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광숙은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 넘치세요? 공주실은 고개를 쿡 치켜 세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이지,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날이야. 네? 짐 싸. 지금 당장. 마광숙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이요? 공주실은 주섬주섬 본인의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오늘 그 집 안 들어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시동생들이 사는 그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계획 없는 충동이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방향일 때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은 방에 들어가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루엔 간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살 거예요. 현관에 있던 오강수가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떨어뜨렸고 옆방에서 나온 오응수는 헤어드라이기를 든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수님? 사돈어른? 지금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오범수가 잽싸게 뛰어나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댁은요? 공주실이 대답했습니다. 거긴 너무 조용해서 심심해. 여기가 훨씬 살아있어. 시끄럽고 정 많고 뭘 해도 재미나고. 난 여기 살 거야. 마광숙은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요, 갑자기 그리워져서요. 여기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는 집이잖아요. 그 순간 오천수가 핸드폰을 꺼내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곧 연결되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후배님, 무슨 일이야? 형수님이랑 사돈어른이 지금 여기 집에 오셨는데 여기서 산대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삿짐 없이 몸만 오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동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았어. 일단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동석이 도착했고 거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조용히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은 마광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채 손에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게 광숙 씨. 한동석은 담담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마광숙은 술기운에 휘청이며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긴요.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뭔가 하기도 전에 누가 뭐라 하고 밤냄새가 가득하고 웃고 울고 소리도 나고 그런 데서 저는 살고 싶어요. 공주실도 큰 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한서방. 우리 같이 살자. 나도 그 쓸데없이 조용한 고급 빌라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티격태격하면서 살고 싶어. 그 말에 시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느 누구도 딱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원래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언제든지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도 따로 설명 없이 들이닥쳐도 결국엔 함께 밥 한 그릇 나누고 웃고 우는 집. 한동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 말에 마광숙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공주실은 오강수에게 짐 하나 없이 들어와도 괜찮겠냐며 묻고 오강수는 형수님 짐은 여기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서로가 있던 예전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누인 방바닥은 따뜻했고 천장에서 바람이 조금 스미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광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네. 그녀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말도 없이 떠난 자리였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녀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녀가 그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어 들어온 빛은 포근했고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낮은 천장, 오래된 벽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익숙한 햇살.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옆방에서 들려오는 공주실의 코 고는 소리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전날의 막걸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시동생들은 하나둘씩 아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셨어요? 가장 먼저 그녀를 본 건 오응수였습니다. 그는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능숙하게 손목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당황한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광수는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실에 나와 그녀를 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막걸리 2잔의 집이 바뀌더니 오늘 아침은 그냥 여기가 본가처럼 보이네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공주실도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가는 아직도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어딘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형수님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이신가요? 공주실은 입을 꾹 다물고 마광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묘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어제의 일이 장난 같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이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광숙은 화들짝 놀랐고 모두가 동시에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천수가 먼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말없이 서 있는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단정한 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광숙은 순간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술김에 괜한 소리 했나봐요.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한동석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독수리 술도가가? 그의 질문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예뻐요. 완벽하고 조용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목소리가 거기선 작아지는 것 같아요. 웃을 때도 말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뭔가 내가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긴 시끄럽고 불편하고 복잡한데 그래서 좋았어요. 누가 그릇을 깼는지, 누가 라면을 먹었는지, 누가 밥을 먼저 먹었는지 다 알아야 하고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 안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손끝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살죠? 마광숙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 거기라면 그럼 거기서 삽시다. 우린 가족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흥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럼 방부터 정리해야겠네요. 회장님 방은 우리 방이랑 붙어있는 방이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석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은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도 되겠지요. 오흥수는 그 말에 와, 회장님 유머도 하시네? 라며 장난을 쳤고 공주실은 고자동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미스터고 식탁 좀 늘려. 가족이 또 늘었어. 그날 아침 부엌에는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와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누군가는 다진 마늘이 너무 많다고 투덜댔고 누군가는 반찬을 몰래 먹다 들켰습니다. 마광숙은 그 한복판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마광숙은 부엌에서 찌개 냄비를 휘젓고 있었고 한동석은 티셔츠 위에 앞치마를 둘러매고 달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리퍼를 끌며 하나둘씩 식탁으로 모여들었고 마광숙은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고는 외쳤습니다. 자자, 다들 체조부터 하고 밥 먹읍시다. 다들 국민체조 준비됐죠? 한동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결국 모두와 함께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모두가 한동석이 함으로 가져왔던 티셔츠를 입고 모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서 울려 퍼진 음악은 국민체조 1번 곡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아침 식사가 끝난 뒤 고자동과 공주실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골든캐슬에서는 느낄 수 없던 북적거림, 상인들의 투박한 인사, 짜장면 냄새, 복권 가판대에서 들리는 라디오 음악 모든 것이 그리웠고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미세스고 어디 갈까요? 오래간만에 하는 데이트인데 글쎄 어디를 갈까나? 고자동은 멋쩍게 웃었고 공주실은 그 웃음이 좋다는 듯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댓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지만 두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동석은 본사에서의 일정 일부를 정리하고 독수리 술도가 내 새로운 유통사업팀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젠 단순히 이 가족의 사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식구로서 이 집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사소한 데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출근 전 누군가의 구두를 닦아주고 회의가 늦어져도 술도가 저녁 식사 시간에는 꼭 맞춰 들어오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먼저 고자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이번 시향에는 저도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그날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회색 작업복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깨 좀 써야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천수는 이제야 정말 한동석이 이 집의 식구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커다란 원형 식탁이 놓였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은 가운데 마광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참 먼 길 돌아왔죠. 울고 웃고 싸우고 다시 모이고. 난 여기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바꾸었어요. 내가 몰랐던 세상, 내가 감히 들어가지 않았던 삶,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공주실은 고자동에 팔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가족 하나 만들었네.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또 싸우겠죠. 또 상처도 줄 거고, 오해도 생기고, 울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녀는 밝게 웃으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떠나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 속에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누군가 기타를 꺼냈고 오흥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다 함께 따라 부르며 고된 하루를 안고 있던 이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없던 것도 상처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품었습니다. 이해하려 애썼고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서 다시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서로를 부르고 다시 웃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창작 대본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삶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독수리 가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